아이한테나 그 집사람한테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어렵게 일을 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배우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같은 또 배우시니까 형수님의 마음을 그럼요. 잘 이해할 누구보다 수 잘 있죠. 아시죠? 네. 네. 그냥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남자답지 않은 건가? 또 이런 생각이 전 드는 게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연기만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시군요. 그 아내인 김지영 씨가 우리 남성진 씨 마음을 모를까요? 글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물론 이제 딱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소통 방식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요. 행위 중심이 아니고요. 마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어떤 선물을 줬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 이게 사실 그냥 제대로 소통을 잘 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선물을 줄 때 이 행위에 대한 고마움에서 만족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그건 안 되죠, 안 되지. 리액션 있어야지. 그렇지. 어떤 마음으로? 고마워, 나를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다니. 그렇지, 그거야, 이렇게 그거.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맨날 쓰는 말이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문제야. 내 마음을 왜 몰라? 아무도 몰라요. 아니 말해도 모르더라고. 저는 사실 화해하는 방법으로요. 그 밥상을 잘 차려요, 제가. 뭐 먹자. 미안해 이런 소리보다 나는 그렇지. 그러면 먹으면은 이제 같이 먹으면 화해가 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오늘 뭐 화해 괜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이거를 차렸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 먹으면서도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았다. 뭐예요? 왔어. 남성진 씨만의 특징인데요. 유난히 남성진 씨 중요한 사람이 남성진 씨의 마음을 싹 알아차려줘야 돼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내가 이제 퇴근을 집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배고프겠다. 그럼 내가 빨리 저녁상을 차려야 되겠다. 네. 막 생선도 한 마리 굽고 막 고기도 굽고 막 이렇게 해서 차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신 생선 좋아하잖아. 좋아는 해. 근데 내가 지금은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 이러면 막 맞아요. 섭섭하신 거죠. 그래서 유난히 우리 성진 씨는 김지영 씨가 그래, 그 호흡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 호흡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래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엄청 서로 친한 것 같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아. 이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애정결핍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야. 저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뭔가 칭찬받지 못한 어린 유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네. 거기에 목말라 매일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본인의 마음이 사랑이고 좋은 마음이면 그 의도를 상대가 그대로 온전히 다 받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언제나 보면 사랑과 좋은 의도세요. 굉장히 위하는데 이 위하는 마음을 상대가 그 타이밍에 온전히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왠지 섭섭하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안 친한 것 같고 안 사랑하는 것 맞아요. 같아. 요즘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이한테나 그 집사람한테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아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도 계속 지금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사업은 어떻게 갈 건지 말 건지 뭐 할 게 많아요. 얘기하고 고민할 게 많은데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내가 왜 가족을 꾸려서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약간 조금
형수님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 했는데, 그 좀 걱정 끼치는 게 싫었어요. 어떻게? 아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게 이러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내가 이거를 정리해서 딱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영이 형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은 왜 자기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난 그게 이상한 근데 거지. 남녀의 차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냥 개인의 네, 그렇게 차이예요. 자라온 거죠. 개인의 특성의 차이인데요. 김지영 씨는 해결의 소통을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성진 씨는 마음의 소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극처럼 굉장히 이쪽 양쪽 끝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남성진 씨는 마음의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도 돼요. 그냥 그 중간 과정에서 계속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이 그렇구나, 맞아, 그 마음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시는, 행복감을 느끼시고, 김지영 씨는 해결의 소통이 중요하신 분이니까 됐고 어차피 못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성진 씨는 어떤 형태든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걸 원하시고, 근데 우리 김지영 씨는 어차피 결론이 일로 가야 되는데 뭘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 입 아프게. 이제 약간 이런 굉장히 차이가 서로 많이 나는 분인데, 결국 그 차이점 자체를 소통을 통해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되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소통을 통해 이해시켜야 되는데, 요거는 좀 노력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북극과 남극이면 이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근데 이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걸 노력해 보시면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남성진 씨가 원하는 거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남성진 씨의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주기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줘야 돼요, 자세하게. 근데 그 표현을 안 하시고 상대가 알겠죠. 몰라준 거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거기서 약간 불쾌하거나 화를 내버리면 상대는 왜 화를 내지? 이렇게 계속 화를 내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성진 씨의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냐면, 사실 내가 이렇게 차린 거는 당신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싶어서 내가 차린 거야. 그렇게 말하라고요. 네. 그걸 말 안 하면 김지영 씨 같은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아, 내가 먹는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아니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따 먹겠다고 했는데 왜 이따 차리라고 했는데 지금 차려서 안 먹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차렸고 왜 빨리 와서 먹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상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마음을 말해야 돼. 마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먹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래. 이걸 하시지 않으면 두 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좁히려면 그래도 좀 노력해봐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가진 쪽에서 해보는 게 변화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요, 타고난 본인의 성향을 바로 못 바꿔요, 잘. 그러면 사실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반응은 자기 원래 천성대로 잘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지영 씨 같은 경우는 이따가 됐어. 좀 조용히 좀 있어. 나 전화하잖아. 이제 이렇게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얼른 뒷수습을 해야 돼요. 근데 미안했어.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성진 씨는 너무 속상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그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알아들었어. 이렇게 바로 뒷수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천성대로 나가지만 바로 뒷단계에서는 상대를 고려한 반응을 연습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균형을 이루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막 화도 났다가 그렇지만 또 매달려도 받다가 그것도 안 되면 슬퍼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생기죠. 부부가 소통이 잘 안 될 때 소통하는 좋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의 약간 약한 면,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진 씨 같은 경우는 지영 씨한테
에이 여보 나는 마음이 중요한 사람이잖아. 마음을 알아차려 줘야 되잖아. 그게 나의 장점이지 약점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영 씨 같은 경우는 아 미안해 내가 좀 해결 중심이라 미안해. 당신 마음을 못 알아줬는데 내가 좀 그렇잖아. 이렇게 얼른 자기의 좀 약한 면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설득을 할 때는 제3자 이야기를 갖고 하는 게 좋아요. 삼자 이해. 예, 다른 그러니까 사람.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해야지 조금 편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각자 맞아. 얘기를 하면 너무 직격탄을 맞아요. 날리게 되는 거니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요. 서로 약간 틀어졌을 때 절대 오늘 날 잡았다. 막 끝장을 내려는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원래 대부분이잖아. 네. 오늘 반에 끝을 보자. 원래 이게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그게 너무나 배드 메모리예요. 너무 나쁜 기억으로 남아서요. 그 사람 다시는 이제 이야기를 얘기하기 안 하고 싫어요. 싶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되니까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게 되니까. 그렇구나. 네, 약간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 다음에 또 얘기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여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